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11월 떠나보내기 아쉬워서 하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죠. 오늘 밤늦게 비가 그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출근길에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역시 흐려 있는 것 같은데 날씨는 내일이면 맑겠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 맑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어머 세상에, 피디님 큰일 나겠어요. 피디님, 오늘은 소연이가 대신 운전할게요.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연말연시 2588.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어제 사실상 마지막 대국민 담화라고 얘기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 대한 각계의 입장 듣고 있는데요. 자, 1부와 2부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새누리당이 희망이 없다면서 얼마 전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분이죠. 남경필 경기도지사 전화 연결합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3차 대국민 담화 간단하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께서 본인의 잘못은 전혀 인정을 안 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물러나겠다고는 하셨지만 굉장히 애매한, 그리고 이 탄핵의 이 과정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돼서 개인의 어떤 결단이나 뭐 희생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정해주면 나중에 천천히 그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탄핵을 피하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는 2차 담화 같은 경우에 탄핵을 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나요? 왜 입장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실제로 절차에 들어가고 예. 특히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님들 예. 약 40명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탄핵에 12월 2일 뭐 이렇게 돌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걸 피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지금 남 지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원래 비박계가 그렇게 많이 호응할 줄은 몰랐는데 예? 네. 이게 진짜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피하려고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추측이니까요. 네, 네, 뭐 그렇죠. 제가 추측은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만 예. 그 전날 뭐 친박 예, 핵심이었던 맞습니다. 분들이란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예. 그걸 또 받고 예. 이 과정을 보면 실제로 탄핵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피해보자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친박계 중진들과도 사전 교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오늘 계속 보니까 뭐 주말에 뭐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 가서 만나 뵙고 했다는데 그분들 이정현 대표하고 이렇게 친박 중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럼 뭐 거기서 다 논의한 대로 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런 의심이 가네요. 근데 이제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비박계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어제 뭐라고 하셨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예.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예, 예. 이 말씀은 뭐냐면 법 절차라는 게 탄핵하고 개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럼 탄핵을 안 하면 개헌을 하라는 얘기인데 예.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예. 또 이걸 당장 합의할 수 있을까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뒤로 한참 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담화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비박계, 더 좁혀서 얘기하면 예. 서명을 했다고 하는 40명 의원들에게 예. 나 좀 시간을 주면 그리고 개헌하면 뭐 물러날 테니까 한번 그렇게 탄핵 절차를 멈춰 달라 이런 말씀으로 좁혀 얘기하면 들리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애당초부터 이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역사적인 결정이고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서명을 했다는 40명 의원님들은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내가 왜 탄핵에 찬성을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당당히 자기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예. 그걸 안 하니까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탄핵하면 됩니다. 일단 탄핵을 하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개헌 얘기든지 무슨 질서 있는 퇴진 문제 탄핵을 일단 가결시켜 놓고 나서도요. 개헌 문제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얘기들이 정치적으로 합의가 되면 사실 헌재가 이 탄핵을 바로 우리가 가결한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법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예. 그 기간이 뭐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안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가결부터 해놓는 게 그걸 안 하고 개헌하면 그때 물러나겠다고 하면 그때 만약에 그게 합의가 안 되고 개헌도 안 되고 그러면 그때 탄핵을 할 겁니까? 몇 달 후에? 그러니까 이 정치권은 이 어제 대통령 담화 말씀의 핵심을 짚어봐야 하고 그 핵심은 시간을 끌겠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탄핵에 들어가야 되고 그 키는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서명한 40명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탄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합의를 해가지고 대통령 로드맵을 해서 대통령이 내려오면 뭐 탄핵 절차를 정치적 합의에서 또 중단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탄핵 절차는 끝나는 거죠. 예, 아니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탄핵을 계속 지내게 된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내려오겠다 그러면 사실상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그게 또 묻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이 만일 있잖아요. 탄핵을 일단 발의해 놓고 통과시켜 놓고 자, 합의를 한다면 언제까지 그만둬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너무 아마 이제 탄핵을 만약에 그냥 진행했을 경우에 한 4월 달쯤에 끝날 거라고 지금 보니까
원로들께서도 4월 달까지는 하야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부분들은 이제 정치권이 일단 탄핵을 가결시켜 놓고 예를 들면 개헌 논의라든지 아니면 다음 대선에 대한 준비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다면 그건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4월 이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논의를 자꾸만 하지 말고요. 예. 개헌 논의도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탄핵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원들이 결정을 각 당이 입장을 정해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일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거 끝나놓고 나면 새 논의를 할 수 있는 또 새 장이 열리죠. 자, 그리고요,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저 대통령 말씀이 진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전혀 진솔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또 어떤 특검은 임명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안 하면 방법이 선에서 없대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예. 그건 대통령 마음이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예. 그런 선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어쨌든 탄핵을 하고 그래서 합의를 만일 한다면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건 정치적인 합의에 따라서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것도 못 해내면 정치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저는 충분히 예. 이 탄핵이란 걸 가결시켜 놓고 나면 한 장이 넘어가거든요. 이미 결정이 나고 나면 그 이후에 퇴진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발표를 했고 네. 본인의 이제 국회 본인의 어떤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 임기 단축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한 가지 고려 못한 점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다. 근데 국정조사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국민 여론이 상당히 또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보다 더 여론이 악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더 악화되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신을 더하고 악화되고 그리고 그게 또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래서 대통령이 또 무슨 담화를 하고 당장 이런 절차 자체가 너무나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이쯤 그만하자는 얘기고요. 이쯤 그만하는데 지금 다들 거기다가 무슨 개헌도 집어넣고 무슨 대통령 선거의 유불리도 야권 대선 후보들은 집어넣고 이렇게 그 안에다가 잡탕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국민들은 더 혼란해지니까 지금은 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매듭을 짓고 그러고 나서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나머지 얘기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딴 얘기를 해봐야 지금 복잡해질 뿐이에요. 지금 어제 그제 이 흔히 얘기하는 이 친박 핵심 의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좀 개헌 논의에 좀 끼워보자. 우리도 정치 생명을 좀 연장해보자. 새누리당 안에서 비대위 구성하는데 그 안에 우리도 지빈 좀 참여시켜보자. 이런 정치적인 계산, 꼼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우리 남경필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탄핵 발의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하나 걸림돌이 있는 게 개헌 말고도 네. 거국 내각 총리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국 내각 총리에 대해서 이거는 야권의 몫입니다.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 또 추미애 대표, 박지원 대표 이런 야권의 지도자들이 네. 그것을 합의를 12월 9일까지 해내서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하면 그분이 거국 내각 총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못하면 그거는 야권의 이 지도자들의 무능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시간 더 준다고 합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 안 되면 그냥 가야죠. 그게 뭐 우리 국회의 수준이고 그 국회 지금 지도자들의 지금 능력, 그 무능력이 그 정도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재 총리로 가면서 탄핵을 진행하면 되고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본인이 나중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답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제 탈당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제3지대든 4지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지금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예. 뭐 마음은 굴뚝 같은 것 같은데 예. 아직 뭐 이런저런 뭐 용기가 없든지 아직은 그 안에서 좀 더 해보겠다든지 여러 이유로 지금 탈당을 안 하고 계신데요. 그건 그분들의 이제 마음에 달려 있는 거고 누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4선, 5선, 6선실 한 분들이 뭐 본인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국회가 지금 왜 대통령이 국회한테 이거 하라고 던졌겠어요? 왜냐? 국회가 이런 거 못하는 거 알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국회가 지금 무능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거든요. 대통령만큼 사실 신뢰를 잃은 거는 국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 이런 기존에 있는 질서에 편승해서 저희가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새로운 방향, 새로운 정당의 형태,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 그동안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이런 인물들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남경필 지사께서 사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초에는 대선에 대한 결단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요. 내년 초까지는 이게 늦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요. 예. 제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예.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지금은 저희가 대안 세력을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아주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대안 정당을 만들어 나갈지 여기에만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 전념하시다가 이제 언제쯤 입장은 분명히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예. 선생님 지금은 예. 다시 반복되지만 새누리당의 탄핵에 찬성했던 40명 의원들 예. 그분들이 용기를 내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름을 걸 수 있도록 저도 그 노력에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는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벌써 옷 속에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와, 따뜻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복 한 겹 더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감 온도는 약 2.4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구 온난화도 막고 이런 걸 일석사조라고 하는 건가요? 올겨울 추운 날엔 난방기를 틀기 전에 내복부터 챙겨보세요.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고요. 어때요? 벌써 따뜻해지셨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릴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한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지금부터 5초간 당신에게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5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KCC 바닥재 숲은 편백나무 오일을 더해 아이 있는 집도 안심입니다. KCC 숲에서 사세요.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 대통령이 이 본인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는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최근 우리나라 전직 국회의장과 국가 원로들이 모여서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다는 것도 한 몫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바로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이죠.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두 가지 점이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이 일견 하야하겠다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자신이 잘못해서 물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개헌 같은 정치 상황 변동에 따라서 임기가 단축돼서 퇴임하는 형식을 밟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 방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 극복과 개헌이 막 몰려서 막 돌아가면 극심한 갈등에 빠져서 야당들이 분열이 되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계산돼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퇴 문제는 대통령 자신이 결단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공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이유는 진정으로 사퇴하실 뜻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론입니다. 탄핵안 통과가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이제 정치권의 전열을 좀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나온 성명으로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좀 동정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뒤에 가서 저길래 아이쿠 이거 이렇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었었던가요? 이 국가 원로들 모이신 자리 거기에 우리 정대철 고문 대표님께서도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내린 결론과 이건 영 딴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탄핵보다는 사퇴로 끌어가는 것이 좀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이게 정수가 아닌 바깥수, 나쁘게 얘기하면 꼼수로 보여지는 것으로 됐고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여져서요. 이거 참 누가 코치를 해주셨는지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원래 박근혜 대통령 그때 지난번 이 대국민 사과방법은
차라리 탄핵을 해라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탄핵하라는 것이 거의 임박해 오니까 탄핵안 통과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니까 이걸 또 피하기 위한 정치권 전열, 특별히 야당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나온 성명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그렇게 정확히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지금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지금 비박계까지도 좀 흔들린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12월 2일 날 예정대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비박계 움직임은 그래도 일주일을 두면서 논의 과정을 걸치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12월 9일에 동참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절차를 논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치밀하게 계산돼서 가야 된다. 그리고 탄핵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정 공백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게 변명과 이런 술책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탄핵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땅에 떨어진 마당에 이걸 갖고 통치를 계속한다.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이게 가능치 않아 보입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되고 빨리 결론을 내는 유일책이 탄핵으로 밖에 지금은 보여지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근데요, 지금 대통령이 이 모든 거를 다 국회에 맡기겠다 이랬으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대통령한테 이거 지금 이런 혼란이고 어떡합니까? 난 잘못 없어. 이 국회한테 다 맡겼는데 국회가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죠? 이게 표현 쓴 것들이 전부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도 개연을 염두에 두는 거고요. 내가 관두겠다 그러고 말의 신뢰성이 다 떨어뜨려져서요. 2차 때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 수사가 아주 턱 밑에 오니까 인격살인이 시간이 없다고 거부했죠. 3차 회담에서도 이 말이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변명이나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임기 채우시기 위해서 상식과 양식을 걷어들인 것이 아닌 건가 하는 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비박들은 말이에요. 국회에서 이거를 좀 논의는 해본다. 안 되면 12월 9일 날 탄핵한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논의는 해야 한다. 야당 좀 있으면 열심은 이제 3당 대표들이 만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논의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논의는 해야죠. 논의까지도 안 할 수가 없죠. 논의 물론 해서 결론이 쉽게 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친박이라는 것이 있고 비박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같은 당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선다는 것도 어색하니까 우물쭈물 하실 겁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결국 탄핵 전열이 대통령이 그만두시게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잠고 줄여드리고 축소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어지러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만일 국회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바로 국가 원로들이 모여서 얘기한 4월의 퇴진 시기 이 정도로 대충 가야 되나요? 합의를 한다면? 그거는 꼭 4월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4월 이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2월 달이 될지 3월 달이 될지 그래서 그 4월 이전이라고 한 것은 그 2달 60일 이후에 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따뜻한 봄날에 선거를 하면 선거도 많이 더 참여할 수 있고 투표에 더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 4월 이전이 됐고 또 가능한 한 빨리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의 편에 서서 대통령이 마음 준비와 무슨 마지막 정돈하는 계절도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부착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은 정대철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 이거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주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다고 100% 안 된 국회에서 척척척척 결론을 내서 여야 간에 요래 이렇게 돼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그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개헌 문제가 저는 개헌론자입니다. 그러나 개헌을 여기다 갖다 또 투입해 넣으면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가고 이게 또 뭐 복잡해져 갖고 결국은 임기 다 채우는 국민의 뜻하고 아무 관계없는 촛불 민심하고도 거역되는 그런 결론을 갖고 온다면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 공백만 길어진다. 개헌까지 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개헌론자인 이 사람도 이런 순간에는 개헌을 좀 접고 빨리 결론을 내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탄핵을 만일 이제 12월 9일 날 추진을 하게 돼서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네. 지금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그냥 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것도 가능하나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야당 보고 지금 야당도 둘로 갈라져 있고 뭐 어떤 의미에서 셋으로 갈라져 있고 그런데다가 또 여당은 뭐 세 개, 네 개로 세 개쯤 갈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판에 이것을 갑자기 황교안 황 총리 대신 갈라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결론입니다만은 그러나 지혜를 동원해서 황 총리만은 빨리 그 사람도 관두게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또 김병준이라는 사람까지도 지정해 놓았던.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병준 교수는 결정을 좀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선 일정은 지금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야 또 됐고 그리고 이 대통령 갖고 그 나라를 대표하고 국내 통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선 판도도 좀 시기가 달라지면 대선 판도도 좀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변할 수가 있지요. 지금 변할 수가 있죠. 그 대선이 아무래도 내년 12월로 돼 있었던 것이 그럼 이제 4, 5, 6 지금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4월 전이면 6월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후보, 준비했던 후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성급해져서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가 아주 대단히 한정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말은 나올 수 있었던 분이 너무 성급해져서 만약에 선거를 지금 1월 말로 됐다 그렇게 되면 그냥 흔히 얘기해서 지금 유엔 사무총장 방기부총장 못 나오죠. 한국에 돌아와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넘어 그냥 지금 당장하면 11월 30일 하면 1월 30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해둬야 됩니다.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판도가 좀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국이 요동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지난번에 전직 국회의장과 국가 원로분들이 모이신 그런 모임이 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어렵다고만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려워도 결론을 낼 수는 또 있습니다. 여야 간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어려운 것을 풀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친박, 친밀, 친박, 비박, 또 야당도 세 그룹이 잘 국가 장래를 생각하고 스스로 이익은 좀 뒤에다 놔두고 결론을 낸다면 또 평면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렇게 권면해보고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도 마음이 변해서요. 결론 시기를 자기 운명의 시기를 빨리 결정해주면 그게 더 바람직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직 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자, 경제 뉴스는 그래도 오늘 짚어봐야겠죠.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네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가려서 뭐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 네. 이 삼성전자 특히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되게 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시총 기준으로 230조로 압도적인 1위고요. 2위는 뭐 30조 정도니까 거의 한 6배 정도, 7배 정도 큰 기업이고, 다른 기업들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동시에 이제 2세, 3세 이재용 부회장 체제죠. 다른 기업에 2세, 3세 경영권 승계, 그런 과속화를 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주회사 전환 체제로 전환을 하기로 검토를 하겠다. 결국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 검토 작업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여름쯤이면 삼성전자가 지주사 정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갈라서 그 지주회사, 각 자회사들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는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삼성의 전 계열사 중에서 금융사를 제외하고는 전 계열사의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형태로 지배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는 2013년 하반기부터 이런 지배구조 전환 체제, 이재용 체제로 전환하는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다 그동안 뉴스 들으셨겠지만 에버랜드 제일모직 합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산과 화학 부문을 롯데와 하나의 사업 매각하는 것. 즉 비주력 회사들은 매각하고 주력 회사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의 마지막이 가장 시총도 정시가 큰 삼성전자를 지주사 전환해서 지배구조를 일원화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권,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시작되면 지금 뭐 분위기상 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삼성의 또 지배구조 전환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빨리라도 이걸 빨리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최근에 최순실 사태나 이제 뭐 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 지원했던 이런 의혹도 있고, 이런 의혹과 관계없이 삼성은 기존에 정한 청사진 대로 가이드라인대로 가겠다라는 것, 즉 결국엔 나중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지만 이재용 회장 체제로 가겠다는 걸 순서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한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 상장도 추진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 이유는 당연히 글로벌 증시에 상장이 돼서 잘 되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 브랜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수년간 검토해왔고 미국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하기에 뭐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하겠다라는 거고, 주주 배당도 현재보다 3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BMW와 같은 수입차 6개 차종의 판매가 중단되네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전에 그 폭스바겐이 판매 중단됐던 게 이게 인증 조작 때문입니다. 즉 수입차를 한국에서 팔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환경 관련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증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폭스바겐이 걸릴 때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딴 데도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거였거든요. 결국에서 환경부가 참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예. 왜 자기만 가지고 그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전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증 조작, 서류 조작을 하는 곳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BMW, 닛산, 포르테, 포르쉐 3개 브랜드의 6개 차종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판매 중단을 하고요. 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이 해당 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중고차 값이 폭락을 하거든요. 이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시국도 이른데 이게 우리 마음이라도 좀 따뜻해야 되는데, 예? 이게 올해에는 연말연시 기부 손길이 확 줄었다 그러네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온도탑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표액의 1%씩 참 1도씩 올라가는데 현재 온도가 3.7도랍니다. 목표액의 3.7%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지금 한 20-3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부액의 70% 정도를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기부할 지금 정신 겨를이 없는 거죠.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잖아요. 청문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정치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다가 지금 그 불똥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작년 같았으면 11월 말 지금쯤 삼성이 얼마 하면 현대차 또 얼마 하고 이런 식의 순서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그게 될까라고 지금 다들 약간의 어떤 불안해하는 거죠. 이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건 2010년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성금의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그 비리가 적발이 됐었죠. 그래서 다들 기부를 꺼려했었는데 올해도 1월 말까지가 기한인데 올해도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있는데 빨리 정치적 상황도 정리되고 이 기부도 빨리 늘어야 되겠죠. 그 최순실 때문에 말이에요. 기부도 줄고 이거 참 정말 50대 10명 중 4명이 자식들한테 집을 안 물려주겠다고 하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해서 이제 주택연금 흔히 얘기하는 영목이주름이라고 하죠. 네.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쪽이 조사를 했으니까 이걸 좀 많이 이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집을 맡기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늘 텐데 그런 걸 가려서 좀 봐야 되긴 했는데 주택 보유자 50대 이상 3,000명과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자 6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25%가 집을 안 물려주겠다라고 했고요. 그중에 특히 50대일수록 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체 39.1%가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여당의 비박계들은 대통령의 사퇴 시한을 밝혀야 한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지금 개헌을 위한 탄핵 가결성 어려움이 없다. 의결 정적중 확보했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수요일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터널의 끝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